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며 현재는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린 정말 충격적인 일화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올해 15년 차이니 거진 10년 전 2014년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고 그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편함 근처에서 아파트 공지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새로운 주민이 이사 올 예정이고 그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바로 옆집이었고 또 제가 소리에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공지문을 보자마자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그래도 옆집 이웃이 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고 그렇게 공사가 끝난 뒤 옆집 주민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옆집과 인사치레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제가 건네 듣기로는 아들 혼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집 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 요즘 보기 힘든 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말로만 듣던 옆집 총각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려고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잘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가끔 새벽에 소리도 지르고요. 또 벽을 두드리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살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신체 어딘가가 불편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정신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얼핏 보아하니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총각이었고 이런 상황을 직접 듣고 나니 너무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알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요. 그런데 옆집 총각이 다녀간 뒤로 그 총각이 했던 말과 다르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벽을 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총각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총각이 이사 온 지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욕을 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워낙 방음이 안 되는 아파트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큰 소리가 난 건 저도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욕을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저는 이웃 주민으로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었죠. 여보, 옆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당신이 한번 가보면 안 돼? 에이, 뭐하러 그래.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말자.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럼 내가 한번 가볼까? 아유, 알겠으니까 내가 일단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은 옆집 상황을 살피고 오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그 얘긴 저번에 들었어. 근데 옆집 총각이 그렇게 욕을 한 거야? 진짜 사람 좋게 봤는데. 그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수발 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화가 났었나 봐. 앞으로는 주의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모른 척해. 알겠지?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도 가끔가다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남편 말대로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었죠. 그날은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저와 같은 층수를 누리길래 저는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저희 옆집, 그러니까 총각이 사는 집으로 걸어가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와 인사를 나눈 총각과 나이대는 비슷하게 보였지만 그때 제가 본 그 총각과는 분명 다른 사람인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총각이 저를 찾아왔을 때 주변 친척 관계도 없고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남의 집 사정이니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렇게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살면서 손에 꼽을 만한 정말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아주머니가 서럽게 울고 계셨고 저는 무슨 이유인지 물었더니 글쎄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꿈이었죠. 너무 생생했던 꿈이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고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안 좋은 예감까지 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손수 김장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괜찮겠다 싶어 저는 김치를 들고 옆집 총각네로 찾아갔었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던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시죠? 아,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산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사는 총각은 어디 갔어요? 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제가 이 집 아들 맞고요. 그리고 김치는 됐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 남자는 본인이 아들이 맞다면서 화를 내면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럼 이사 때 찾아온 옆집 총각은 도대체 누구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현관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밖으로 나가보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옆집 총각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이 집의 집주인이었고 월세로 계약을 했던 옆집 총각이 몇 달째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조차 되질 않아서 집까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제게 연락처를 주면서 혹시 옆집 총각을 보면 본인에게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장소는 바로 저희 옆집이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옆집 현관 앞에 폴리스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아랫집 주민이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성태 엄마, 이게 무슨 일이래? 글쎄, 몇 달 전에 이사 온 총각이 있잖아. 그 총각이 저 집 냉장고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 근데 그 범인이 말이야, 사람을 죽여놓고 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대.
아으, 끔찍해라.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제가 김치를 들고 갔을 때 화를 냈던 남자가 떠올랐는데 그 남자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섬뜩한 기분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충격인데 만약 그 남자가 진짜 범인이라면 저를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국 수사 끝에 범인은 검거되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범인은 그 남자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살해된 총각과 범인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친구끼리 다툼으로 인해 집안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범인이자 친구였던 그 남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거주하면서 옆집 총각인 척 가짜 아들 행세를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시신을 유괴하면서 어떻게 친구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총각이 살해되고 난 뒤부터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던 거고 제가 꿨던 꿈의 내용도 어쩌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옆집 총각의 어머니는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고 들었고 이 끔찍한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말하기 꺼려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이런 소문들이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어차피 본인 일이 아니니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비록 옆집 총각과는 단 한 번 인사를 나눈 게 다였지만 그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던 청년 같은데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날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